남원 시민이 만들고 남원 시민이 함께 즐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달의 도시 남원 통팥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달의 도시 남원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달빛 목소리를 담아서 아름다운 남원의 안부와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는 남원 통팥 달빛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아입니다. 빵빵입니다. 막사바랍니다. 맹꽁입니다. 화통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먼저 우리 남원 시정 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투어패스, 남원 춘향사랑권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료 관광시설을 7군데를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특별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맛집, 공연, 숙소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남원 춘향사랑권 구입 방법은요. 온라인에서 쿠팡, 인터파크, 옵션, 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관광 안내소, 강한로원, 남원역, 종합안내센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온라인상으로는 4,900원, 오프라인상으로는 5,000원이니까요. 여러분 남원 투어패스, 남원 춘향사랑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10월에 용혜원님의 가을을 파는 꽃집, 우리 빵빵이님의 목소리로 한 편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을을 파는 꽃집 용혜원. 꽃집에서 가을을 팔고 있습니다. 가을 연인 같은 갈대와 마른 나무까지, 그리고 가을 꽃들, 가을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바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사람들 속에서도 불어오니까요. 어느 사이에 그대 가슴에도 불고 있지 않나요? 가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가을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을을 파는 꽃집으로 다 찾아오세요. 가을을 팝니다. 원하는 만큼 팔고 있습니다. 고독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꽃집에 가서 가을을 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빵빵이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회 방송에서도 남원 사운드 판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요. 축제 기간이 10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9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남원의 여러 곳에서 열립니다. 공간의 특색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투어형으로 하나하나 둘러보는 재미가 있어요. 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는 활동하는 소리를, 수지미술관에서는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를, 남원다움에서는 기억하는 소리, 그렇게 크게 3가지 주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전시 및 공연을 합니다. 정말 볼만하겠죠? 네, 기대가 되는데요. 동편제 발상지인 소리의 고장 남원에서 소리를 갖고 예술성 있는 축제를 한다. 남원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이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참, 축제 폐막 행사에 우리 달빛방송이 참여한다고 했죠? 네, 그래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폐막 행사에 우리 달빛소리 방송이 게스트들과 함께 공개 방송으로 참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완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남원은 참 다양한 축제가 많네요.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리고 또 허브와 국화가 어우러지는 향기가 지리산 자락을 가득 채운다면서요. 네,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허브밸리에서 허브와 국화향 페스타가 열립니다. 아, 올 가을엔 저도 예쁜 모자 쓰고 허브밸리의 야외 카페에서 과차 한잔 마셔보고 싶습니다.
지난 또 8월에 강한루 600주년 기념 행사가 여러 가지 개최되어서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오늘 10월에도 강한루 6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재미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발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강한루 하면 춘향이고, 춘향하면 아련한 추억 속에 춘향전 영화 속의 여배우들이 생각나는데요. 자아님은 한국 영화 중 단일 소재로는 가장 많이 제작된 영화가 무엇이라 봅니까? 글쎄요,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춘향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춘향전이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진 영화 소재인데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인물이 춘향이라 할 수 있을 거죠. 자야님은 역대 춘향전 명화 중 가장 인상에 남고 춘향이로 가장 어울리는 여배우가 누구라고 보세요? 글쎄요. 혹시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에서 당시 신인 배우였던 이유정 씨? 춘향전은 1922년 연세극 춘향전을 시작으로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까지 총 8편의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TV 드라마라도 여러 편이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과거 춘향전 영화에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가 출연하는 게 영화계의 공식이었다 합니다. 춘향 배역을 맡으면 톱스타가 되는 게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강한루에서는 한국영산자료원과 공동 주관으로 고전적인 춘향 영화를 상영하면서 역대 춘향 영화 중 최고의 춘향은 누구인지, 춘향으로 가장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인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뽑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은희, 김지미, 홍세미, 문희, 박미씨 등 과거 춘향이로 출연한 여배우 중 누가 춘향이로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최고의 춘향을 뽑아주세요. 저도 그날 가서 최고의 춘향을 뽑아야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있으나 여기선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막사발님, 아주 재미난 소식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꼽으라면 저는 가을인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문득 10월에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 맹꽁이님, 남원의 가을 빛깔은 어디가 제일 예쁠까요? 네, 소설 홈플에서 최민희 작가가 봄이 오는 소리를 소살소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가을가을한 뱀사골 단풍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와우, 갈대가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멋진 표현입니다. 맑은 물소리와 시원한 바람이 마치 단풍나무처럼 서 있는 저를 흔들고 가는 기분이네요. 자이아님 표현이 더 멋진데요. 가을에는 절로 시인이 되는 거 봐요. 그럼 우리 오랜 친구 지리산이 손을 내밀어주는 뱀사골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우리 함께 팔짱 끼고 갈까요? 좋습니다. 미리 가서 지리산 천년성에게 소원도 빌어보시게요.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뱀사골 분소 일원에서 뱀사골 단풍제를 10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뱀사골에서 봄에는 고르쇠 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단풍 축제를 하는군요. 어머니의 산인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단풍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맹꽁이님은 가을산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나뭇잎을 투명하게 만드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공기가 바람 빠진 것처럼 축 늘어진 제 몸을 채워서 일으켜주죠. 단풍이 화려한 뱀사골 계곡을 걷다 보면 결핍에 시달려온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뱀사골에서는 그 옛날 소금 장수들이 지게에 소금을 지고 한국의 참화고도라고 부르는 이 험한 길을 가다가 자주 미끄러져 빠졌다는 간장소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소금 때문에 늘 물이 짭짤해서 간장소라고 했구나. 빈몸으로 넘어도 힘든 지리산을 소금지고 넘다가 다 와서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음이 아프네요.
뱀석굴에는 쪽물을 담아놓은 듯 깨끗한 담소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밖에 어떤 명소들이 있나요? 뱀소, 병풍소, 당룡소, 승려가 기도하였다는 제승대까지 계곡 따라 길 따라 많은 명소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기 따라 걷는 단풍길, 올가을엔 꼭 가봐야겠네요.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처에 달궁 힐링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도 있으니 캠핑하기 딱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최고의 가을 여행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맹꽁이님이 단풍이 물든 지리산 풍경을 우리 눈앞에 쫙 펼쳐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 문화의 명소 국립민속국악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빵빵이님, 10월에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어떤 공연들이 있나요? 남원의 가을은 참 예쁘다. 사랑의 도시 남원에 오신다면 소망했던 사랑이 절로 이루어지고 돈독해집니다. 가을 분위기에 맞게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정말 많이 열리는데요.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대한민국 판노름 개막 공연을 국립창극단 병강세 점찍고 옥녀를 시작으로 10월 11일 전라북도 창극단 만세배 더음전 10월 12일 소리꽃 가객단 적벽에 불지르다 10월 16일 남원 시립국악단 오늘이 오늘이소서 10월 19일 진짜 온고집 10월 23일 국립국악원 작은 창극 꾸민 듯 취한 듯 10월 26일 정읍시립국악단 정읍사 착한 연인 10월 30일 창극의 별 이야기 명불허전을 끝으로 2019년 대한민국 판노름 공연이 막을 내립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공연들이 10월 내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판노름 축제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개막 공연으로 올린 병광세 점찍고 옥녀는 19금 아닌가요? 저는 연극으로도 18금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꼭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창극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격조 높은 18금 창극. 유쾌한 성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와 흥겨운 판소리의 찰떡궁합, 그리고 창극 최초로 차범석 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분 수상을 했다고 해요. 발칙하고 도발적인, 유쾌하고 해학적인 새로운 창극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빵빵이님, 가실 때 저 꼭 데리고 가세요. 얼른 다른 공연 또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기대되고 있는 공연인데요. 계속해서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마당에서 19년 10월 12일 꼭두 80일간의 세계 일주 19일 전주 마당창극 별주부가 떴다. 26일 국립전통예고 풍물단 대한민국 판노름 별별 연희 공연으로 열린답니다. 혹시 빵빵이님, 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없나요? 역시 우리 지아이아님은 눈치가 정말 빠르셔.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3시 판소리를 이야기로 이야기를 판소리로 창극의 판을 벌이는 국악 뮤지컬이랍니다. 익살스러운 동화 속 장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요. 오감을 깨워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보고 듣고 상상하며 이야기 속 인물과 교감하는 시간. 특별한 흥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가 볼까요? 우리 꼬마 친구들이 너무너무 재밌어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다음 이야기 손님은 없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손님이신데요. 바로 문화예술기획자 최성우 대표입니다. 최성우 대표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공간 통이동 보안여관 대표이고요. 네? 통이동 보안여관요? 네. 어릴 적 살던 적산 가옥과 프랑스 유학 경험 덕분에 버려져 있던 보안여관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무형문화재인 어머니 덕에 공예에 대한 감각도 뛰어난 분이고요. 최성호 대표는 차와 술을 좋아해서 삼삼마켓과 잔술집 삼삼을 열었고요. 책을 좋아해서 보안책방도 열었다네요. 아, 네. 저도 보안여관과 보안책방 꼭 들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달빛소리팀 언제 워크숍 한번 갈까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0월달은 국립국악원 공연 투어만 해도 한 달이 훅 지나갈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빵빵이님. 그 다음, 맹꽁이님. 네. 오늘은 어느 마을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홍보전의 내용을 모르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번엔 홍보전의 배경인 아영면 성리마을과 인월면 성산마을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아, 흥보전의 배경인 두 마을 이야기라. 어느 마을 이야기부터 들려주실 건가요? 네, 흥부의 출생지를 알려진 인월면 성산마을부터 소개할게요. 전북 남원시와 경남 함양군이 나뉘어지는 8령째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요.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있는 실존의 인물의 이야기인가요? 네, 흥부의 출생지라는 사실을 가장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마을에서 전래되는 박첨지 설화라고 해요. 박첨지는 부자였지만 아주 인색하여 재물만 탐하여 소작인들과 이웃을 혹독하게 괴롭히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동생 흥부를 내쫓고 도움을 요청한 동생에게 매만 주고 내쫓았다는 얘기. 그 뒤 함양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 박첨지가 죽임을 당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시체조차 거둬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어느새 부자가 된 흥부가 형의 참번 소식을 듣고 찾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돈과 토지를 나누어주고 해마다 형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매년 음력 3월 3일 날 박첨지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가 흥부제가 생기면서 음력 9월 9일 고유절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조금 전에 흥부전 배경 마을이라고 했던 아영면 성리마을은요? 아영면 성리마을은 춘보설화의 배경지이기도 하는데요. 가난으로 방황하던 흥부가 정착하여 복을 받게 된 마을인데요. 흥부전 내용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흥부가 놀백에 쫓겨나 복을 받았다는 발복지, 흥부가 배가 고파 쓰러졌다는 허기째, 흥부가 분홍이 된 후 은인들에게 보답으로 줬다는 논으로 전해지는 흰죽뱀이, 놀부가 화초장을 지고 건넜다는 개울로 추정되는 노디막거리 등이 있답니다. 아, 소설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오고 또 두 형제와 관련된 지명들이 있는 곳을 둘러보는 것도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맹꽁이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전 문학의 도시 남원에서 올 가을 오래된 책 냄새가 나는 흥부마을 이야기였습니다.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는 만큼이나 10월 달에는 공연 소식도 참 많네요. 10월은 그래도 우리 남원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축제인 흥부제 소식이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봄에는 춘향제가 있다면 가을에는 흥부제가 있겠죠. 2019년 제27회 흥부제 행사에 대해 막사발님이 소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사발님. 네, 안녕하세요. 올 27회 흥부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면서요? 예, 사회자의 말씀처럼 올 2019 흥부제가 제27회를 맞이하는데요. 우애, 나눔, 보온, 행복이라는 주제로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0월 13일 일요일까지 남원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3일간 개최됩니다. 첫날인 10월 1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감도의 식정 공연을 시작으로 7시에는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기념식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민인상과 흥부 가족상 시상식이 있고요. 7시 40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인기 가수 정수라, 변진섭, 박진도, 임채무 씨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마무와 워너원의 하성운 씨가 출연합니다. 이 중 마마무의 멤버인 하사가 남원 출신인 거 아세요? 아, 그랬어요? 예, 하사가 비록 태어난 곳은 이웃 도시인 전주이지만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줄곧 남원에서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네요. 아, 지난번에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TV 방송에서 화사가 나와서 우리 남원의 전통 식품인 김부각을 그렇게 맛깔스럽게 먹은 이유가 예. 그 뒤로 김부각이 막 너무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예. 네, 그래서 올 추석에도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날 저녁 9시부터 20분간 화려한 불꽃놀이가 요천변 가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합니다. 다음날 10월 20일 밤 7시부터는 그 밖에 여러 대중가수들과 지역가수들이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신나는 공연이 2시간 펼쳐지고요. 13일 밤 7시에는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판소리와 태권도가 어우러져 펼쳐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흥부전이 공연되고요. 또 올해부터 새롭게 춘향문화예술회관 앞 강장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는데요. 12일과 13일 12시에는 남원을 대표하는 공연팀인 신간사또 부임행사팀이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와 펼치는 퓨전 창작 마당극이 펼쳐지고 12일 4시에는 흥부 관련 가면을 쓰고 시민 및 관광객들이 펼치는 노래 대결이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연님도 노래 솜씨 한번 뽐내보시죠. 아유, 제가 노래를 하게 되면 다 까무러치게 돼서 나가질 못한답니다. 아유, 어때요? 흥부 가면을 쓰고 한다고 하니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축제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새로운 먹거리는 없나요? 예, 그럼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흥부제 기간 동안 사랑의 광장 옆 주차장에서 얼매 야시장팀과 쑥쑥 농부팀 그리고 다양한 푸드트럭들이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합니다. 또한 13일 2시부터 4시까지는 흥부제 축제의 또 하나의 대표 프로인 흥부 떡 나눔 행사를 합니다. 떡 나눔 행사요? 떡을 나누어 먹는 행사인가요? 예, 그날 시민들이 기부한 쌀로 함께 떡을 만들어 흥부 정신의 나눔처럼 남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나눠 먹는 행사입니다. 이 밖에 흥부제와의 연계 행사로서 12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원의 모든 읍면동 농악단들이 참가하는 남원 농악경연대회가 요천 둥치에서 있고요. 사례광장 야외 무대에서는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에어로빅 체조팀 30옆팀이 참가하는 남원시장기 전북 에어로빅 체조대회가 하루 내내 개최된다 합니다. 또한 남원을 대표하는 소리꾼 금파 강동성성을 기리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2일과 13일 이틀간 개최됩니다. 이에도 흥부제 관련 여러 공연과 전시 소식들이 다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흥부제 기간 동안 언제든 사랑의 광장과 춘향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오시면 다양한 공연과 전시품을 구경할 수 있으니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기시면서 우애, 나눔, 보온, 행운의 흥부정신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막사말님. 제27회 흥부제 소식을 아주 다양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코너에서요. 작년까지 춘향제전위원장님이셨던 김진석 제전위원장님을 만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년 동안 흥부제전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김진석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10월이면 남원에서는 흥부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흥부제 소설의 무대 남원에서 흥부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금년이 27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자극성 있는 얘기, 자극성 있는 행사, 이걸 생각하는데 의미가 깊은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고 떠들고 장난하면 이게 잘된 것으로 하는데 흥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하나씩 알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애와 나눔, 보은과 행운인데 이 네 가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애 나눔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형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화평해야 형제간이 화목하거든요.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저는 앞으로의 바람이고, 또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우애와 나눔을 우리는 늘 기억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흥부제 재전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거는 좀 아쉬웠다, 이런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행사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 시장님이 아영을 가시면 저는 이제 인월로 가고, 시장님이 인월 가시면 저는 아영을 갑니다. 그래서 첫해 21회 때 아영을 갔어요.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방한제사 지내는, 기제사 지내는 그런 모든 행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대중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큰 제사라면 이 방한제사, 기제사 지내듯 해서는 안 된다. 방한제사가 큰 제사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홀기라도 마련해드린 것이 조금 낫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첫해 흥부제를 이제 제가 그 아영서 치르고 난 뒤에 12월 달에 이제 양쪽의 어른들 면사무소에 2층으로 모셨어요. 모셔놓고 제사 하나가 둘이 양쪽에서 지내면 안 되지 않냐. 양쪽에서 이렇게 고집만 부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내놓아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양보를 한번 해보고 얘기해보자. 간담회를 했어요. 양쪽에 다 팽팽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발전협의회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경년제로 인월서 한 번, 아영서 한 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치르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조금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만은,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위원장은 안 하지만 위원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원으로 이제 있으면서 좀 거들어줘야 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흥부제에 이렇게 보면은 흥부제 안에 상을 주는 게 있어요. 예. 다자녀 이렇게 있는 경우에 흥부상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앞으로 어떤 흥부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모습들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흥부제의 흥부 찾기가, 이게 다자녀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갈수록. 네. 그래서 진정한 흥부 정신은 요즘 시대에 내 것을 제쳐놓고 형님을 먼저 죽었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찾아보면은 쉽지 않겠다 그러는데, 휴대전화를 하나 제가 주운 게 있었어요. 밤중에. 네. 주워서 이걸 어떻게 전달을 못하게 생겨서 파출소에다 제가 이제 그 중앙지구대인가 갖다 주었어요. 네. 갖다 주고 나니까 소장이 나와서 반갑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요새 그 남원에서는
형제간에 재산 싸움하는 사람 없을 거요? 그랬더니 아니요, 회장님 몰라서 그러지 많이 있어요. 재판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러는데 살아있는 흥부가 남원에 있습니다. 5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상 치르고 나서 형이 동생들 싹 불렀어요. 동생들이 싫어한 어머니 재산, 아버지 재산은 내가 맡들란다. 그 대신 부모님 유산은 너희 네댁에 딱 분배를 해서 나눠주겠다. 나는 이만큼도 차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이게 살아있는 흥부가 남원에 있구나.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러지. 그래서 앞으로 다자녀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살아있는 흥부 찾기가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가정사 비밀이 드러나는 수도 있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흥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흥부는 그렇게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게 행운을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행운을 얻는다. 아까 제가 그 사회자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상이 편안하고 앞으로 복 있게 잘 사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당송시대, 중국 당송시대의 문장 8대 문장가 중에 남송시대의 그 소동파가 쓴 그 적벽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용지불구라고, 불가라고 취지무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누가 못 막아. 또 갖고 싶은 건 원 없이 가져.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원 없이 써도 모자라지 않아. 그러면 그런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샘물이 콸콸 솟아오르듯 해야 돈이 쏟아져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행운을 누가 얻었냐? 흥부가 얻었거든요. 그게 아까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나보다 우리 형님, 나보다 내 아우 이런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기 때문에 보은이 있었고 행운을 얻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흥부 쪽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저희 김진석 전 흥부제전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흥부제전의 방향성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도, 아니 우리 남원시 말고도 전체적으로도 살아있는 그런 흥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요.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김진석 흥부제전 전 위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야 빵빵이 막사발 맹꽁이 PD와 엔지니어 화통이었습니다. 오!